문희정의 핫 키워드. 가장 뜨겁고 궁금한 국제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이 이란산 원유 제재의 한시적 예외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미국의 이번 발표, 이란에 대한 제재가 최대치가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2일 미국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5월 2일 제재 유예 조치가 만료되면 이를 재발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덧붙여서 이번 결정은 이란의 석유 수출을 제로로 만들기 위한 것임을 분명했습니다. 미국이 지난해 11월 5일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를 발표하면서 석유 시장의 원활한 공급 보장 등을 이유로 한국과 중국, 인도, 이탈리아, 그리스, 일본, 대만, 터키 등 8개 나라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인정했던 예외를 끝내기로 결정하면서 혁명 수비대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것에 이어 대이란 압박을 강화하는 모양새입니다. 네. 물론 이란 준관영 타스님 통신은 이날 석유부 관계자가 미국의 제재 조치를 비난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석유 수출을 중단하지 않기로 하는 한 수출량은 제로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보도를 내놨지만 미국의 조치가 이란의 원유 수출에 상당한 타격을 미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실제로 그동안 이란산 원유가 어느 정도 물량이 수출이 되고 있었습니까? 미국의 제재로 양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네.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이란산 원유의 하루 평균 수입량은 중국이 61만 3천 배럴, 한국이 38만 7천 배럴, 인도 25만 8천 배럴, 일본 10만 8천 배럴, 터키 9만 7천 배럴이었다고 보도했는데요. 예. 이 180일간 허용된 수입 금지 면제는 수입량을 지속해서 감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인정된 것이어서 8개 나라 중에서 그리스와 이탈리아, 대만 3개국은 이미 이란산 원유 수입을 전면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네. 중국과 인도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란산 원유 수입을 재개한 반면 우리나라는 대금 결제와 운송 관련 문제로 올해 1월부터 다시 수입을 시작했는데요. 이마저도 수입 물량을 줄여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2017년 기준으로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였습니다. 네. 이 예외 조치 연장을 위한 협상도 진행이 된 걸로 아는데 만약에 이제 결국 수입이 전면 금지가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가장 아마 다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받는 타격이 어느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는 이달 초에 대표단을 미국에 보내서 이란산 원유 수입 예외적 허용 조치를 연장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예. 이 카타르 등 대체 시장을 활용하거나 초경질유 대신에 이를 가공한 나프타를 수입하는 방법 등이 고려되고는 있지만 정유 화학사들은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된 업황 부진에 이번 사태가 겹쳐서 실적 부진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이란산 원유를 1억 4,787만 배럴 수입했는데요. 네. 이게 어느 정도 양이냐면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다음으로 많은 양입니다. 전체 원유 수입의 13.2%를 차지했는데 예. 특히 이란산 원유는 70% 정도가 콘덴세이트라고 해서 이 콘덴세이트만 비교하면 국내 도입량의 54%를 차지를 했습니다. 예. 초경질유라고 불리는 콘덴세이트는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로 사용이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그 원유 자체를 수출한다거나 이런 걸로 이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걸 정유하고 화학 제품을 만드는 산업이 발달한 나라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콘덴세이트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란산 콘덴세이트는 가격도 저렴하고 불순물도 적어서 국내 석유화학업계가 특별히 선호하는 품종이었습니다. 네. 물론 이란 제재에 대비해서 수입처를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지만 가격 대비 가성비가 이란산을 뛰어넘는 제품이 없다는 것이 업계의 얘기인데요. 대체제로 실험한 미국산 경질유는 불순물이 많고 수송 비용이 많이 들어서 경제성도 떨어지고 또 국내 석유화학 공장 설비에 잘 맞지 않아서 고장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이번 조치를 발표를 하면서 동맹국인 한국이 피해를 보기를 원하지 않는다. 미국에도 콘덴세이트가 있으니까 이걸 수입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은 우리나라 공장 설비에는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네. 그리고 이렇게 원유를 수입하는 부분 이외에
우리가 이란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에도 비상이 걸리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란은 우리나라에 원유를 수출하고 받은 원화를 우리나라 은행의 원화 결제 계좌에 쌓아놓고 이후 우리 기업이 이란에 제품을 수출하면 이 원화 결제 계좌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아가는 방식으로 교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란산 원유 수입이 막히게 되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란으로 수출하던 제품들도 사실상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네. 어느 정도 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또 다른 영향으로 국제유가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수출이 막히게 되면 국제유가도 오를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떤가요? 이 미국이 이란산 원유의 수입을 전면 금지할 것이라는 소식만 나와도 사실은 국제유가가 일제히 급등하는 모양새를 보이는데요. 예. 이미 급등했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죠. 이미 베네수엘라 원유에 대한 미국의 제재, 또 다른 산유국인 리비아의 정정 불안, 나이지리아의 송유관 폭발 사고 등 유가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던 터라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하지만 오펙을 이끄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이 이란 제재로 줄어드는 공급량만큼을 상쇄해 주기로 미국에 약속했다라는 보도 많이들 들으셨죠? 네네. 또한 트럼프 정부는 끊임없이 이 오펙에 증산을 요구해 왔지만 오펙 차원에서는 어떤 입장이었냐면 러시아는 끊임없이 증산을 요구하고 고유가로 오일머니로 국가 재정을 확충해온 사우디는 감상 기조를 유지를 하면서 유가를 떠받치던 모양새였기 때문에 과연 말은 하고 있지만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가 어느 정도의 물량을 증산해 줄 것인지에 따라서 국제 유가는 출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글로벌 경기가 계속 둔화 침체하면 오히려 수요 측면에서 유가를 끌어내리는 압력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란산 석유 파동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고 단기적인 영향에 그치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근데 만약에 국제유가가 오르게 되면 사실 전 세계적으로 타격을 받는 나라들이 많아지잖아요. 네. 그러면 미국은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나요?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이번 조치를요. 이란에 대한 제재라고 쓰고 미국의 에너지 수출로 읽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뒤에 미국은 하루 평균 1,22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산유국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니까 셰일 오일 생산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원유 순수출국으로 돌아서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구장창 주장하던 이 에너지 독립을 이뤘는데요. 예. 지난 10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텍사스주 크로스비에서 열린 유세에서 에너지 주권과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행정명령 2건에 서명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이 내용이요. 이 석유 천연가스 개발과 보급을 위한 기간시설 건축에 대한 환경보호청과 교통부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그 권한을 대통령에게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통령이 이 에너지 관련해서 기간시설 건립을 허가하거나 거부할 권리를 독점을 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가장 든든한 자금 지원군인 에너지 업계를 위해서 수출이 쉽도록 미국 곳곳에 파이프라인 건설 허가를 내주고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와 파이프라인을 연결 중인 독일을 향해서도 끊임없이 러시아 거 수입하지 말고 러시아의 노예가 되지 말고 미국의 셰일가스를 수입하라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말로만 증산을 해서 유가를 내려야 한다고 떠들 뿐 실제로는 미국의 에너지 업계를 지원하고 베네수엘라와 러시아, 이란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를 통해서 유가 상승을 부추기는 행위들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지금 이란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란 혁명수비대는 전 세계 원유의 해상 수송량 가운데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 경고했는데요. 이 호르무즈 해협은 걸프 해역의 입구로 사우디,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등 중동 주요 산유국이 원유를 수출하는 수송로입니다. 이 이란이 미국 등 서방과 긴장이 고조할 때마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했지만 실행한 적은 없었는데요. 만약에 이란이 실제로 이 해협을 막으면 지금 현재 배럴당 $70 정도인 원유 가격이 $200까지 오를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지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적 행동을 실질적으로 하는 것과는 별개로요.
이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진다는 것 자체가 인근 국가들의 군사적 무장과 대립까지도 불러올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기 때문에 중동 정세에는 상당한 악영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